안녕하세요. 아기고래입니다. 오늘은 SEC와 리플사 소송에 XRP 홀더들이 개입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제출됐고 이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 원본을 보겠습니다. 제가 36페이지의 원본을 다 읽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고 제가 느낀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저희가 아는 대로 원고 SEC, 피고, 리플사와 빵영, 랄슨이 있고 그 밑에 이번 서류를 작성한 미국 잔 디튼 변호사 외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XRP 홀더가 이 사건에 참가하고 싶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XRP 홀더가 이 사건에 참여된 것은 아니고 이 서류를 통해 참가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판사가 이걸 받아들일지 기각시킬지 결정할 겁니다. 첫 5페이지는 목차와 이번 편지에 언급된 참고 소송들입니다. 본론인 6번째 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Preliminary Statements, 예비 성명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왜 XRP 홀더들이 이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XRP 홀더는 XRP나 XRP 레저를 이용하는 유저, 투자자, 홀더, 개발자, 컨텐츠 제공자, 그리고 소기업으로 추정된다. 많은 XRP 홀더들은 리플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그들은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자산에 큰 관심이 있다. SEC가 소송을 시작했을 때 두 가지 혐의 제기를 했는데 하나는 피고가 8년 동안 끊임없이 XRP를 팔았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XRP 자체가 증권이라는 거다. 이 주장은 곧 XRP 홀더들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XRP를 포함해 모든 XRP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SEC는 XRP 홀더들의 리플사에 대한 의존, XRP 사용, 그리고 독립적인 XRP 생태계 개발에 대해 그릇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 곧 리플사와 빵영, 랄슨은 XRP 홀더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렇기에 XRP 홀더들은 이 소송에서 피고의 노력에 의존할 수 없다. 개입이 없다면 SEC는 리플사를 공격하기 위해 XRP 홀더들의 역할을 그들의 스토리에 끼워 맞출 거다. 다음은 관련 사실입니다. 여기는 하이라이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XRP를 화폐라고 인정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제 영상과 뉴스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2015년과 2020년에 법무부와 미국 금융 단속 조직인 핀센이 XRP를 가상화폐라고 지정했다라는 내용이 언급됐고 2018년엔 새로운 SEC 의장인 게리 갠슬러가 XRP를 CBDC 중간의 브리지 커런시라고 표현한 것과 2020년 6월에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인 지안 칼로가 XRP는 증권보다는 대체 화폐로 보여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법정 상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SEC의 행동과 침묵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에 리플사가 미국 대형 송금업체인 머니그램의 9% 지분을 사면서 그 대가를 XRP로 지불하고 머니그램은 이 XRP를 제2시장에 매도할 걸 알았음에도 SEC가 이걸 허락해줬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엔 플랫폼 A와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XRP의 법적 상태를 물어봤지만 SEC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고 여기 2019년 3월에 전 SEC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넣어놨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팔렸는지를 분석할 땐 유연해야 하고 팔린 자산에 귀속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자산이 처음에 증권으로 팔리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투자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자산 판매는 증권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면 어떻게 이 내용이 XRP 홀더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쓰여졌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엔 XRP 홀더들이 소송 시작 60일 전까지도 SEC에게 XRP가 비트와 이더와 어떻게 다른지 물어봤지만 SEC는 어떤 결정도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전 SEC 의장인 조셉 그런페스트가 소송이 시작하기 전 제이 클레이튼에게 SEC는 이더와 XRP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SEC의 재량에 관해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다음은 XRP 홀더들이 어떻게 XRP 생태계에 이바지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섹션이 중요한 이유는 SEC가 끊임없이 XRP는 유틸리티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부분을 반박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XRP 홀더들은 XRP와 XRP 레저를 다양한 목적으로 써왔고 가치와 유틸리티를 만들어냈다. 물론 어떤 XRP 홀더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는 것처럼 투기 목적으로 사기도 했지만
XRP 홀더들은 XRP와 XRP 레저의 유저이자 소비자이다. XRP는 500개가 넘는 쇼핑마켓, 300개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 500개의 암호화폐 서비스, 그리고 30개의 관광 사업체에서 이용되고 있고 이 숫자는 매주 늘어나고 있다. 어떤 XRP 홀더는 XRP를 담보로 잡아 법정 화폐를 빌리기도 하고 XRP 팁밭을 이용해 기부나 후원을 하기도 한다. XRP 개발자들은 XRP 레저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 상품을 디지털화하기도 하며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줌 월렛을 개발하여 XRP 레저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게 한다. 어떤 XRP 홀더들은 XRP를 컨텐츠 제공 대가로 받으며 거래소에서 XRP를 이용해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한다. 또 어떤 홀더들은 XRP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며 국제 간 결제와 송금에 이용한다. 다음 부분은 중요하면서도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SEC의 강령을 보면 The mission statement of the SEC is to protect investor. 곧 투자자 보호를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투자자인 XRP 홀더들이 SEC가 잘못하고 있어 개입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SEC가 소장 가장 처음에 XRP 자체가 디지털 자산 증권이라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의 XRP 판매도 포함된다는 것이고 소송이 피고가 판매한 XRP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에 XRP 홀더들의 XRP 판매도 포함된 겁니다. 또 한 가지 SEC가 잘못 짚은 걸 얘기하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경제적 상황을 보면 XRP 구매자들의 투자 성공과 실패가 리플사의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SEC는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걸 풀어보면 XRP 홀더들은 리플사 없이 어떤 유틸리티도 만들 수 없다라는 뜻이고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SEC는 모든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XRP 홀더들이 구입하고 사용하는 XRP도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곧 XRP를 판매한 모든 개인이나 사업은 증권법 섹션 5를 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넘어가서 21페이지를 보면 왜 XRP 홀더들이 이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 사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산을 사용하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XRP 홀더와 리플사의 관계, 그리고 XRP 유틸리티에 대해 말하는데 XRP는 XRP 홀더들에게 저장 가치뿐만 아니라 식료품, 옷, 기름을 넣는 등 법정 화폐 대신 사용된다고 합니다. XRP 홀더들이 리플사의 도움 없이 XRP 상태계를 발전시키는 반면 SEC는 XRP의 유틸리티가 없기 때문에 XRP를 증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판에서 넷번 판사는 XRP는 화폐 가치가 있고 유틸리티가 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와는 약간 다른 유틸리티 같다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논점은 리플사 없이도 XRP 유틸리티가 있냐 없냐 같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SEC는 이번 사건을 텔레그램 사건과 비슷하다고 언급하는데 이번 사건과 다른 점은 텔레그램 토큰인 그램은 특별한 활용성이 없던 반면 XRP는 개발자, 소기업, 아티스트, 컨텐츠 제공자들에 의해 소비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비로 이용된 XRP는 SEC가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XRP 홀더들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오늘날의 XRP가 투자 계약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SEC는 텔레그램의 토큰 분배를 하위 테스트를 통해 증권 판매라고 입증했지만 XRP는 상품이나 대체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의 한 가지 예는 XRP가 일상에서 돈이나 화폐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XRP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이용됩니다. 조금 내려가서 26페이지를 보시면 뉴욕 남부 지역의 연방법원은 미국 내 어브리치 케이스를 통해 비트코인과 비슷한 암호화폐들이 돈이라는 정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돈이란 어떤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이며 비트코인의 유일한 가치는 어떤 걸 구입할 수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XRP도 같은 가치가 있고 같은 방식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SEC는 피고가 몇 차례 XRP는 비트코인과 화폐와는 다르다고 얘기한 점을 언급했는데요. XRP 홀더들에게 리플사가 생각한 XRP의 사용 목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XRP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XRP 홀더들은 XRP를 화폐나 돈처럼 사용하고 있고 자산이나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도 처음엔 P2P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디지털 골드나
저장 가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리플사가 생각한 XRP 유스케이스가 있었겠지만 XRP 홀더들이 그들이 필요한 대로 XRP를 사용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고, XRP 홀더들이 만들어낸 지금의 유틸리티는 리플사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1년 XRP는 2013년 XRP와 많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29페이지에 처음에 얘기했던 아이러니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SEC가 XRP 투자자인 XRP 홀더들을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구매자가 수익을 내려는 목적이 아닌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XRP를 구입했다면 SEC는 증권법을 이용해 간섭할 수 없다. SEC는 XRP 홀더들의 실사용 예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소송을 위해 이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SEC는 몇 차례 XRP 홀더들은 투기자이며 XRP 생태계를 독립적으로 개발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SEC가 말하길 XRP 홀더들이 이 사건에 참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XRP가 다시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상장돼 XRP를 투기적 자산으로 사고 팔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몇백 개의 사업체와 개발자들이 XRP와 XRP 레저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만약 SEC의 말대로 XRP 홀더들의 주된 동기가 XRP를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상장시켜서 투기를 하려는 것이라면 그 말은 곧 XRP 홀더들은 피고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그들의 XRP를 원하는 대로 관리하고 리플사가 어떤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도 뼈 때리는 말을 하는데요. SEC가 하위 테스트를 적용시키려면 XRP 홀더들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주장을 법정이 받아들이게끔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XRP 투자자들을 지켜줘야 하는 SEC가 이 소송에서 승리하려면 XRP 투자자들과는 반대되는 주장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건데요. 읽어보면 SEC는 XRP 홀더들과 리플사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XRP 홀더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SEC는 XRP 홀더들이 오로지 리플사의 노력에만 의존했다고 하지만 XRP 홀더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 SEC는 XRP가 유틸리티가 없다고 하지만 XRP 홀더들은 XRP가 암호화폐 중에 가장 많은 유틸리티를 증명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SEC는 XRP 홀더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XRP 홀더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아래는 리플사, 랄슨, 그리고 빵형 변호인단은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XRP 홀더들을 대변해 줄 수 없고 그럴 만한 도덕적인 이유나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리플사는 ICO나 토큰 세일을 통해 자금을 모으거나 XRP 홀더들과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피고는 XRP 홀더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얘기한 바 있다고 합니다. 33페이지에 나오는 마지막 내용은 SEC가 XRP 홀더들이 이 사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한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XRP 홀더들은 법정이 정해놓은 스케줄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추가 디스커버리를 요청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어떤 일정도 늦추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XRP 홀더들의 개입을 막기 위해 SEC는 만약 법정이 XRP 홀더들의 개입을 승인한다면 리플사를 고소한 엄청난 숫자의 XRP 홀더들도 이 사건에 개입하고 싶어 할 거고 복잡과 혼란을 가져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해 이미 12,600명의 XRP 홀더들이 이번 사건에 개입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고, 같은 생각을 가진 거의 모든 XRP 홀더와 투자자들이 변호될 거라고 했습니다. SEC가 말하는 엄청난 숫자의 XRP 투자자 6명은 이미 SEC를 통해 변호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대부분의 XRP 투자자 입장이 이번 재판 참여 신청을 통해 변호될 거고, 리플사를 고소한 몇 안 되는 투자자들은 SEC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도 이미 대변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XRP 홀더의 재판 참여 신청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승인될지 기각될지는 며칠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꽤나 의미 있는 내용을 판사가 접할 거고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과 멤버십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